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50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금리 인상 발표 후 시장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외화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현재 마이너스 18%고요. SOXL은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 후 폭락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1%고요. 국내장은 어제 코스피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 쪽이 눈에 보이게 상승했고요. 외국인은 5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증시 여파로 국내장도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세계 이목은 파월 의장 연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후 증시는 상승했고요. 시장에서는 연설 내용을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비둘기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곧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폭락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이고 그렇게 매파적인 내용도 없었고요. 비둘기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폭락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는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좀 많이 비둘기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레이 투자 전문가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는데요.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시장은 2023년에 새로운 저점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2023년에는 기술적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3%나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해서 적산병이 나올지 기대 좀 해보고요. 구성 종목들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화천기술과 EV에너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쭉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의 독재 체제에 시장이 실망해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읽어볼게요. 중국의 국정운영 및 대외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제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외자 유치, 투자 진출, 대외 무역 등 각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요. 주요 목적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산업 협업을 통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외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요.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등 중점 산업 사슬 대상으로 투자를 촉진하고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전제하에서 글로벌 기업과 외자 기업의 임원, 기술자 및 가족들의 출입국을 편리화하고요. 현재 사항에 맞춰 패스트트랙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외국 인력에 대해서 중국 방문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외자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이윤, 직접 투자에 대한 사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편리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요. 외자의 녹색 및 저탄소 업그레이드를 가속하고 제조업 외자 기업을 중국 내로 이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외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 기조를 많이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만 없애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중국의 기업들도 2차전지 광물 확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CATL이 중국 몰리브덴 그룹의 지분을 25%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원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몰리브덴 그룹이 콩고 민주화 공화국에 있는 구리 코발트 광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코발트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재료인데요. 전 세계 코발트의 70%를 콩고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세계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광산을 장악한 나라는 중국이고요. 광산 7개 중 4개는 이미 중국이 소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광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코로나 정책을 반대하는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렸던 간변 농객 후시진 전 항구시보 편집장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을 정면에서 비판했답니다. 오히려 장기간 계속된 봉쇄에도 불구하고 확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견된다는 것은 봉쇄 방식의 방역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고강도 비판을 했고요. 후 전 편집장은 그간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논객으로 이름을 알려졌다는 점에서 그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화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요 은행들은 홍콩 경제와 중국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대책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중국 경제의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홍콩이 코로나 이후 강하게 반등할 것 같아 나는 홍콩이 내년에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HSBC CEO가 말했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5시 40분인데요. 미국장은 폭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